짜잔. 자, 어제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했죠. 그럼 이제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현대 산업 사회에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 중요해 안 중요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 못 만들어 제일 잘 만들어? 우리나라가 리튬 저 배터리 전 세계에서 못 만들어 제일 잘 만들어? 제일 잘 만들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리튬의 확보. 무슨 말이겠어요? 리튬이 있어야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만들죠. 그러면 전 세계 리튬 최대 생산국? 리튬 최대 생산국? 중국. 중국.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야 되겠어요? 나빠야 되겠어요? 그 다음 리튬 생산국 2위. 매장량 2위. 어디? 북한. 북한이랑 싸워야 되겠어요? 잘 지내야 되겠어요? 잘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산업사회에서 리튬 쟁탈은 이제 무엇과 같아졌다? 과거 석유 쟁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자원의 확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난데없이 카이스트에서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말고 리튬 황 배터리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리튬 황 배터리가 나와 있는데 달라진 점은 이게 어제 배웠던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이쪽이 뭐였어요? 바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였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기본 꼴인데 이걸 황으로 바꾼 거예요. 왜? 왜? 비싸요. 맞습니다. 이게 비싸. 비싸요. 코발트 최대 생산국? 중국? 북한. 북한. 그러니까 미래 현대산업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명백한 거죠. 그래서 리튬하고 코발트가 과거 100년 전 석유랑 똑같기 때문에 석유로 패권이 결정이 됐었죠. 근데 이미 석유 패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석유 패권은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석유 패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석유 패권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은 리튬 패권, 코발트 패권. 이걸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석유 패권 때문에 어딜 장악했어요? 중동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럼 요즘은 리튬하고 코발트 패권이겠죠. 그럼 리튬 코발트 패권을 해서 우리가 어디를 장악해야 되겠어요? 바로 중국과 북한을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방식으로 장악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어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겠어요? 접근을 해야 한다. 근데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anyway. 그래서 코발트가 고가인 이유라 황으로 대치한 녀석이 있는데 그 이름 싸요. 대신 효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당연히 알겠어요? 교체 주기도 짧고. 그래서 이제 황 배터리도 있는데 다만 가격이 많이 싸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일상생활에 실용적으로 쓴다 안 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잠깐 볼 거면 여기 왼쪽에 리튬 전극 있죠. 리튬 전극에 어제 요 판때기 요거 하나하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판때기 요거 하나하나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래파이트. 우리말 번역으로 그래파이트. 우리말 번역으로 이 정도 단어도 몰라요? 이 정도 단어도 몰라요? 정말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증상물질. 흑연이요. 측상 물질은
요 흑연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층상 물질 중 탄소로만 돼 있는 걸 그래파이트. 알겠죠? 아, 이거 내가 영어 얘기 안 했나? 물리화학, 수학은 성적을 바꿀 뿐인데요. 영어는 인생을 바꿔요. 영어, 물리화학, 수학보다 100배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영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 단어도 몰라. 아유, 또 잔소리하게 만드네 이거. 자, anyway. 그래서 이런 판때기들을 흑연이라고 했죠. 거기에 리튬이 콕콕콕 됐죠? 그리고 배터리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전해질. 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유기라고 돼 있죠. 유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탄소. 바로 그저께 있잖아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리튬 있는 데는. 물. 아, 진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안 되니까 기름으로 되어 있는 전해질 수용액, 전해질 용액. 그래서 유기 용액을 쓰는 이유가 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without 물. 물 있으면 완전 꽝 난다고 했죠. 되게 위험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배터리 자체가 구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수명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해질은 유기 전해질 용액으로 만들어 둔 거고. 그리고 요 중간에 염다리가 세팅이 됩니다. 염다리가 세팅이 되고 또 유기 전해질 용액에 접해 있는 황. 알겠죠? 이것보다는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한 장치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개요도만 보면 대강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그 정보들을 보면 표준 전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리튬과 황에 대해서.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표준 전이만 보면 기계적으로 뭐 해야 돼요? 표준 전이만 보면 기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일단 2개 빼야 해요. 빼기 전에. 큰 거를 먼저 찾아요. 그렇지. 대소비교 해야 돼. 대소비교. 뭐면 알겠어요? 대소비교. 그럼 대소비교 해서 큰 게 뭐가 돼요? 큰 게. 0.4 마이너스 0.48.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대소비교를 못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큰 게 뭐가 되냐고요? 에너지. 큰 게 뭐가 되지요? 캐소드. 캐소드겠죠. 아유, 내 진짜. 아유, 이 또, 이거 저걸 초하로부터 또 잔소리하게 만드네, 진짜, 아유, 내 진짜. 자, 큰 값이 뭐? 캐소드가 된다고 했었죠. 캐소드는 산화원은 뭐? 환원이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뭐지요? 에노드입니다. 산화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1 전체 전이 구하기. 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구해놓은 캐소드, 에노드, 그러니까 전이를 큰 데서 작은 데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응식을 써보면 황 전자 2개, 황 2 마이너스. 요때 전이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은 이렇게 되고, 그때 에노드 전이는 마이너스 3.04 해서 어디서 어디를 뺀다?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줘라. 다만 어떻게 빼줘라? 전자를 바로 전자 개수를 일치시켜야 되죠. 그럼 이 경우 에노드 반응식에다가 곱하기 뭐? 곱하기 2 해가지고 빼줘라. 그러면 이때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황 리튬 해가지고는 황 2 마이너스 리튬 플러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의 전체 전이는 물론 표준 조건이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3.04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2.5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스위치 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온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 얼마 찍힌다고? 여기에 2.56V가 표준 조건에서 찍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게 뭐냐면 리튬 황 배터리인데, 그럼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뭐냐면 리튬 연가가 뭐가 돼야 돼요? 리튬 연가가 리튬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요 수용액 쪽으로 녹아 들어오면서 리튬 플러스가 됩니다. 물론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리튬 하나 더. 그러면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되면서 뭘 만듭니까? 리튬이 리튬 플러스를 만나서 뭘 만듭니까? 자유전자를 만들죠. 그래서 그 자유전자가 짜잔 짜잔, 알겠죠? 그럼 이 자유전자가 스위치 온 해놓은 거니까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스위치 온 한 거니까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반대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전자 두 개가 반대쪽으로 이요 흘러가서 여기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황을 만나겠죠? 근데 황은, 자, 이제 앞에는 대문자 S고요. 뒤에는 소문자 S예요. 대문자 S, 소문자 S예요. 대문자 S의 의미는? 원소황, 그렇죠. 원소황. 소문자 S는? 솔리드,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고체는, 그 황은 이게 그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고체 덩어리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황 덩어리 본 적 있어요? 황 덩어리 실제로 팔아요. 뭐용으로? 입욕제로요. 입욕제란 말 알아요? 입이 뭐예요? 입 들어가다, 욕조. 그 다음에 욕조에 들어갈 때, 목욕할 때 기분 좋으라고 물에다가 뭐 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입욕제라고 하죠. 어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래. 그때 보통 뭐 향기 나는 거 넣기도 하는데, 그 입욕제로 뭐 넣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황가루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느낌 나게요? 무슨 느낌 나게? 온천 느낌 나게. 온천 느낌 나게. 유황 온천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온천에서 꾸리한 냄새 나는 온천이 있거든요. 그 꾸리한 냄새가 누구 냄새? 그게 황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황은 직접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황은 독극물입니다. 바로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으면 죽지만 이렇게 뭐 입욕제 정도로 들어있는, 온천에 들어있는 정도의 황은 뭐 들어가면 뭐 나쁘진 않다고 하네요. 뭐 그게 정확한 의료적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얻으려고 황 가루를 사다가 이게 욕조에 풀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욕제로 실제로 황 가루를 팔아요. 그래서 황 가루가 어떻게 생겼냐? 그냥 이 덩어리처럼 생겼어요. 생겼는데 색깔이 샘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부슬부슬 잘 부서지거든요. 이게 흙 뭉쳐놓은 것처럼. 그래서 툭툭 치면 뚝뚝 부러져. 그걸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목욕탕에 넣고 쓰는 거지.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황은 이런 식으로 고체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자유전자가 리튬 쪽에서 넘어오면 이 두 개의 자유전자랑 황이 반응을 하겠지. 그러면 전자 두 개를 황 받아들이면 뭐가 만들어져? 황 E-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황 E-는 여전히 고체 상태로 붙어 있을 수 있겠어? 붙어 있지 못해. 붙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전기적 청력 때문에. 그래서 이때 황의 일부가 황 E- 형태로 전해질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고 나면 요 염다리.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황 E-가 만들어지니까 여기 갑자기 음이온이 만들어지죠. 음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준비된 염다리에서 짜잔, 바로 어떤 구경꾼 양이온이 이동해 들어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음이온만 많아지면 정전기적으로 그 뭐냐면 전화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염다리에서 뭐 어떤 양이온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난데없이 무슨 이온만 자꾸 만들어져요? 난데없이 양이온만 자꾸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경우는 이 염다리에 준비되어 있던 짜잔 이런 식의 구경꾼 음이온들이 이렇게 염다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양쪽 유기 전해질 용액이 이렇게 염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리튬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산화됐죠? 산화전극을? 마이너스. 산화전극을? 아, 에노드. 에노드. 그리고 이 에노드에서 자유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에노드에서 자유전자가 생성됐죠? 그런 걸 공학적으로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자, 그리고 이쪽은 그 자유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황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소비됐죠? 자유전자가 소비되는 극을 공학적으로 플러스 극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유전자가 쓰였으니까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환원 전극을 캐소드.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바로 황 전극에서 리튬 전극으로 이동을 하죠. 반대로 자유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리튬에서 황 쪽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황에서 리튬 쪽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1번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빨리 쓰세요. 준서크 라이브로 본다는데 라이브로 안 보는데요? 사정이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기 이번 연휴 때 어디 안 가요? 가요. 어디 가요? 진주. 아, 진주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세요? 네. 좋아. 그래 뭐 크게 멀진 않군요. 좋습니다. 자, 서정이 자, 지운다. 자, 1번은 자, 전반적으로 무슨 과정이에요? 방전이죠. 방전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방전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해낸다는 얘기죠. 2.56V 정도 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떤 전기기구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방전 과정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두 번째는 자, 이쪽입니다. 쭉 해줄게요. 으쌰. 다음.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 바로 충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볼 건 충전 상황에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리튬 황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볼 거예요.
아까 방전 과정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방전 과정은 에너지를 생산해낸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충전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충전은 외부로부터의 전기 에너지 공급으로 방전 과정의 반응을 강제적으로 되돌리는 과정. 요걸 충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방전 과정의 반응을 되돌린다. 그럼 반응을 되돌리는 거니까 무슨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방전 과정에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 과정을 충전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충전 과정에서는 내가 또 뭐라고 그랬었냐면 방전 과정의 플러스 그게 외부 전원의 무엇을 연결하라고 그랬죠? 불과 이틀 전에 바로 방전 과정의 플러스 그게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그걸 연결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어떻게 똑같은 데다가 똑같은 게 걸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그게 뭘 걸라고요? 마이너스. 그래야 강제적인 역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어디가 방전 과정의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였어요? 방전 과정에서는 황이 플러스고 리튬이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그 외부 전원을 어떻게 걸란 얘기냐? 충전 과정에서는 이 경우 이렇게 걸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짝대기 긴 쪽이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이죠? 작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고요.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래서 이때 이 외부 전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얘는 얘는 뭐예요? 플러스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의 역할이 뭐예요? 전자를 퍼다르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찰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맨날 있는 거. 마트 가서 건전지 산 그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지 사서 여기 톡 튀어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건전지 샀을 때 그 만지면 톡 튀어나오는 부분 있잖아. 그게 하는 일이 뭐냐고. 전자를 뭐냐? 바로 강제적으로 전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게 플러스 극의 의미라고요. 알겠어요? 강제적으로 전자를 뽑아내는 게 플러스 극의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전자가 강제적으로 뽑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선 산화화는 무슨 반응이 벌어지겠어? 여기선 산화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황은 에노드, 캐소드 뭐야? 에노드. 알겠죠? 그럼 어쨌거나 스위치 온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 강제적으로 전자를 그렇지. 바로 마이너스 극은 이압 해서 강제적으로 전자를
공급하는 거야. 막 밀어 넣는 거야, 전자를. 싫어요. 근데 먹어! 막 쳐먹이는 거야. 그죠? 억지로 쳐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막 밀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산화가 되겠어요? 환원이 되겠어요? 환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에노드에 캐소드에 환원이 되니까 캐소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1 정상적 과정. 자, 정상적 과정이라는 건 원하는 역반응이 제대로 구동될 때, 요 사놓은 리튬 황 배터리 다 쓴 다음에 충전을 했을 때 목적하는 반응이 그대로 잘 일어날 때, 그걸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환원 반응은, 자, 우선 잘 봅시다. 강제적 산화는 어디서 벌어져야 돼요? 강제적 산화는 여기서 돼야 되죠. 그러면 강제적 산화니까 뭐가 되는 산화가 돼야 돼요? 바로 황 E-가 다시 황으로 돌아오는 산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1 반응 분석을 보면 우선 황 어디 갔을까? 여기 지울게요. 요 둘 썼죠? 썼죠? 자, 지우고. 자, 의미는 알았으니까. 자, 다시 여기 정상적 과정에서. 첫 번째 1 반응 분석. 자, 우선 여기서는 강제적 산화가 돼야 되고, 강제적 산화는 전자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 되냐면 황 E-가 다시 황이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뽑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전위는 얼마입니까? 요 전위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0.48인 걸 알 수 있죠. 왜? 마이너스 0.48이 요 반응의 역반응이니까요. 무슨 반응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강제적으로 환원이 돼야 되죠. 강제적으로 환원이 돼야 되니까 요 반응이 아니라 리튬이 다시 리튬 영가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리튬이 전자를 받아서 다시 리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표준전위는 얼마입니까? 표준전이 0 플러스 3.04. 그래서 마이너스 3.04V죠. 맞네.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이제 이 두 반응을 조합해서 전체 반응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물론 이때 뭘 일치시키고요? 전자의 개수. 전자 개수 일치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앞에 개수를 2. 자,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개수가 바뀌면 전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두 반응식으로부터 전체 반응식을 만들려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해야 두 개를 이 경우는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쁘게 산화 따로 환원 따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더하면 전체 반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황 E-가 리튬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다시 황과 리튬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요 방전 과정에서 요 충전 과정에서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바로 마이너스 2.56V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이 경우 필요한 외부 전원을 EX라고 합시다. EX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external, 외부. 그래서 이 외부 전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 거겠어요? 여기요. 건전지 마트에 사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찍혀 있겠죠. 1.5V건 3V건. 그 외부 전이가 여기 EEX라고 하자 이런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바로 요 외부 전원하고 반응의 전체 전이가 더해졌을 때 0보다 커야 자발적 진행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를 여기 놓고 넘겨서 생각하면 이 경우 값이 얼마나 얘기해요? 2.56V.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반응이 보시다시피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역반응이 돼야 된다면 외부 전원 2.56V를 걸어주면 역반응이 되면서 다시 충전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저기서 나온 구경분 이온들은 다시 연달이 돌아가는 다시 회수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구경꾼 이온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염다리에는 아주 조그만 미세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을 통해서 이 구경꾼 이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저 염다리 전 세계 기술력 1위? 우리나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없으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이 멈춰섭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자, 했죠? 했죠? 자, 쓰시고. 자, 이게 정상적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이 정상적 과정이면 동그라미 2는 뭐가 할까요? 자, 동그라미 내 필기 봐봐. 1 정상적 과정. 동그라미 2는 뭘까? 비정상. 그렇지. 정상이 있으면 비정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비정상이냐? 자, 다 썼어요? 네. 썼죠? 이 물 들어오면 이 배터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사실 배터리에 물이 콸콸콸 들어온다 이런 경우보다는 사실 어떤 경우가 더 많겠어요? 여기서 배터리 안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로 수증기겠죠. 수증기가 사실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처음에 전화기를 샀어요. 사서 그냥 잘 쓰면 상관없는데 전화기는 무조건 어떡하죠? 뭐 어떻게 되죠? 무조건. 전화기는 무조건 쓰다 어떡하죠? 무조건. 이거 무조건 벌어져요. 바로 떨어뜨리죠. 그럼 떨어뜨리면 충격이 가겠죠. 충격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랩핑하고 있는 그 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찢어진다고. 거기로 뭐가 들어간다? 수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는 최대한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근데 최대한 떨어뜨려야 누군 좋겠어요? 네? 아,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떨어뜨려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뭐 anyway. 자, 그럼 이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충전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물이 뿅뿅뿅 뿅뿅뿅 물이 들어왔다. 보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황이 무슨 반응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산화를 했죠. 그럼 누군가는 산화 대신 뭘 해줘야 돼요?
환원을 해야 되죠. 그 환원을 리튬 대신 누가 할 수 있다? 물이 할 수 있다. 그걸 문제에서 줘야 안 줘요? 준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예쁘게 산하고 얘는 예쁘게 환원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전체 반응을 작성을 할 때는 고스란히 또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얘는 산하고 환원이니까 전체 반응은 고스란히 어떻게 할까요? 더해주면 되죠. 자, 더해서 전체 반응 만들겠습니다. 하면 되고, 그러면 이때 전체 전위는 얼마예요? 두 개 더했을 때 전체 전위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0.35V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외부 전원을 요 익스터널 포텐셜이라고 했잖아요. 그 익스터널 포텐셜 값은 역시나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0.35.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러면 이거 봐봐요. 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정상적 작동일 때보다 요구 조건이 올라갔어요? 요구 조건이 내려갔어요? 요구 조건이 내려갔죠. 요구 조건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들어오면 리튬 플러스 대신 H2O가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그래파이트 층 사이에 남아있을 리튬 영가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적어지는 거예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적어지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파이트 층 사이에 남아있는 리튬 영가라는 게 이거예요. 얘는 충전 과정에서 빠져나오죠. 정상적 방전 과정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남아있는 채로 얘가 반응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반응해서 끝나니까 이런 자리가 채워지겠어요, 못 채워지겠어요? 비워져 있는 채로 충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충전했다고 치고 다시 스위치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리튬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팍팍팍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4. 물 들어오면 놀라우게도 H2 가스가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저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게 그 휴대전화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많이 떨어뜨리면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로 수증기가 뽕뽕뽕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전화기가 충전은 한 것 같은데 배터리 금방 닳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뭐가 만들어지죠?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그럼 기체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커요,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 안에 기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정답. 전화기가 말랑말랑해져요. 여러분 전화기 만지면 전화기는 말랑말랑해야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죠. 근데 안에 안에 기체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LCD 판이 약간 떠요.
또 심하면 LCD판이 기체에서 분리가 돼. 분리가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면 몰랑몰랑몰랑해져. 그 몰랑몰랑이 안에 뭐 찬 거야? 공기 찬 거, 이게 기체 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AS를 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전화기를 만졌는데 이게 몰랑몰랑하다. 안에 수소기체 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AS를 받아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저번 카이스트에서 출제했던 바로 리튬 황 배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